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전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의 상승률이 매우 높아 부동산 가격의 3%에 달하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을 일으켰고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호로 표출되게 됩니다. 1978년 6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발의 13호에 대한 찬반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가의 2.6%까지 치솟았던 재산세를 1% 수준으로 낮추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 표준의 상승률을 최고연 2%로 국한하며 세율을 이보다 올리려면 납세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1013만 명 가운데 684만 명이 선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 63% 대 반대 34%로 주민발의 13호는 통과된 것입니다. 미국 내 각주로 번진 납세자 저항은 1980년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으며 감세 공약을 한 레이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종종 뜨거운 정치적 논쟁의 원인이 됩니다. 1776년 영국 정부가 식민지 미국에 부과한 세금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야기하며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은 2세기가 지난 지금도 적절한 세금의 규모와 구조를 놓고 논쟁 중입니다. 위대한 법 사상가인 올리버 웬들 홈스도 세금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문명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하죠. 세금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얼핏 명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은 분명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부의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 감소분과 조세 수입 증가분을 직접 비교해 봐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은 모두 감소합니다.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는지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볼까요? 기회비용이 $80, 지불용의가 $120 조건에서 가격을 서로 $100로 합의해 본다면 조와 제이는 각각 $20의 잉여를 누릴 수 있죠. 이제 정부가 집 청소에 대하여 $5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인은 아무리 양보해도 지불용의 $120까지만 지불하려 할 것입니다. 조는 이 가격에서 세금 $50를 제하면 $70만큼 버는데 이 금액은 기회비용인 $80에도 미치지 못해 거래를 거절하게 됩니다. 조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는 아무리 양보해도 자신의 기회비용인 $80는 받아야 하는데 제이는 이 금액에 세금 $50를 부담하게 되면 $130를 지불해야 하죠. 그러나 이것도 그녀의 지불용의인 $120를 초과하므로 제인 역시 거절할 것입니다. 거래가 무산되면 조는 추가적인 소득 $20를 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금 부과로 인해 조는 $100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대신 $80의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인의 집은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자유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세금이 봉쇄하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거래를 포기했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도 사라집니다.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거래가 세금 부과로 인해 불가능해지는 경우 사라지는 잠재적 잉여가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죠. 이것을 시장 전체로 넓혀서 보아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소금은 우리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대체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도 사람들은 소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어도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소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은 부존량이 풍부하고 많은 회사가 공급하고 있어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의 소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농산물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에 대한 공급을 어느 한 집단이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중국의 당나라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당나라는 다방면으로 완벽히 발달한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당나라도 9세기 말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이에 당 왕조는 소금에 대해 전매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전매란 국가가 국고 수입을 위하여 어떤 재화의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로 소금 가격이 한 말에 10전에서 110전으로 급기야 300전까지 오릅니다. 소금 전매 수입은 당 왕조의 총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풀려진 소금 가격은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혹한 세금이 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 소금 밀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 왕조는 소금 밀매 조직에 가혹한 중형을 내리고 이에 반발해 황소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황소의 난은 당나라 말기 약 10년간에 걸쳐 일어난 농민 대반란으로 875년 산둥성에서 소금을 밀매하던 황소와 왕선지가 주도하였습니다. 황소의 난은 겨우 진압되지만 그때부터 당 왕조는 겨우 명맥만 유지할 뿐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